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는 모든 분들을 모으려고 하고 계시는 분이죠. 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가 맞나요? 최근에 활동. 예, 맞습니다. 저는 이념과 네. 정파에 관계없이 나는 윤석열이 싫어요. 네네. 그 기준으로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그 대결 구도를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 구도로 그렇게 갖고 보는 가시는 거죠. 거예요. 예, 윤석열 정권은 저거는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다. 완전히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 정권이다. 비정상적인 예, 정권이다. 예. 자, 그 중에 중요한 한 분 이야기를 좀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송영길 대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송영길 대표하고 좀 뭐 친분 관계라든가 어떤 뭐 이 연대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한 번도 네. 만나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과거에는. 없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586 정치인이나 했을 때 제가 우상호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 네. 김민석 의원은 워낙 자주 만났었고 그런데 네. 소영길 대표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분이에요. 과거에 그럼 송영길 대표라든가 송영길 국회의원 시절은 어떻게 이미지라든가 평판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그 586 총학생장들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우상호 의원이나 김민석 의원은 하지만 정치하는 행태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네네. 그냥 소영길 대표도 뭐 그 무리 중에 하나겠지. 별 관심이 없다가 네. 인천시장을 하면서 네네. 이분이 저 뭐 FTA 왜냐하면 이제 이 진보는 FTA 워낙 반대하는데 한미 FTA에 대해서 이게 이 찬성 논의를 쫙 펼치더라고 인천시장 입장에서. 송영길 시장은 찬성론자였죠. 예. 그래서 그때 좀 눈여겨봤고 당 대표를 할 때 네. 원래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 출신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참배를 처음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네, 네. 2015년도 당 대표 할 때 했는데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뒤에 이제 추미애 그리고 이해찬 다 참배하러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네네. 근데 이거는 진짜 참배하는 영상을 보면요 하기 싫은 거를 그냥 억지로 하는 티가 다 나. 네, 네. 문재인부터 추미애, 이해찬까지. 네. 근데 소영길 대표가 2021년도에 참배하러 갔는데 네. 이 박정희에 대한 논리를 쫙 설파하는데 공부를 했어요 이분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게 아니고 네. 박정희 대통령에서 우리가 뭘 평가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 보수가 다 놀랐어요. 소영길 저 친구는 좀 책을 읽는 친구다 저거는. 야, 책을 읽었지. 그러니까 박정희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박정희 어쨌든 공을 높이 평가하는 책을 이제 보수에서 많이 나왔겠죠. 네. 그걸 읽었어요 이분 분명히. 그러니까 포항제철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박정희의 근대화 플랜이 만주국에서 발상받은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만주국 개발 방식이나 박정희의 대한민국 근대화가 거의 유사한데 네. 그거는 보수에서도 이렇게 세게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친일의 그 근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예. 보수에서 이제 몇몇 이 전문가들만 얘기하는 건데 소영길 대표가 그 현충원 가서 그 얘기를 쫙 풀어버리더라고. 혹시 그 변희재 대표님 일본의 그 야마구치현 하기시 들어는 가보셨어요? 예, 가보지 않았고. 그 이제 아베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예. 이토 히로부미 고향이기도 하고 요시다 쇼엔의 고향이고 일본 이 근대화론자들의 완전 고향이죠. 그 이제 이 일본 메이저 혁명들의 이제 그 네. 브레인들 쫙이죠. 예. 거기 가면은 변희재 대표님 키에 한 2배 정도 되는 비석이 있어요. 유신 본거지, 메이지 유신 본거지라는 이제 비석이 엄청 큰 게 있어요. 가면은 저기 어린 이토 히로부미가 공부하는 사진 뭐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일본의 군국주의의 시작이기도 하고 근대화의 시작이기도 하죠. 아마 박정희 대통령도 거길 갔던 것 같아요. 거기를 아마 일본 육사 때 갔을 수 있겠네요. 일본 육사 때 갔겠죠. 그러니까 네. 만주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 육사에서 가장 우수원자들을 일본 육사로 한 10명 정도 그렇죠, 갔는데 그렇죠. 예. 그때 일본 육사에서도 거의 수석급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네. 거기 갔다 왔겠네요. 예. 송영길 대표 이야기하다가 또 박정희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다른 586들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공부했다는 느낌은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보수 쪽이 주장하는 것들을 일단 비판할 거 또 수용할 거 수용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고 비판해야죠.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 보수 쪽 논리를 다 파악을 해서 거기서 딱 취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참배하러 갔으니까 뭐 까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아파 분들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는데 네. 송영길 대표는 다 알고 가서 해서 어때 많이 놀랬었어 보수 농객들이. 한 5개국 합니다. 그렇다면 5개국하고 경제 무슨 다양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하고도 텔레그램을 주고할 때 갑자기 중국어로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다면은 제가 지금 뭐 이거 방송 들으셨는데 철학이 좀 부족해. 철학이? 철학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 지시식이라는 것이 딱 체계적으로 갖추고 나면 이 사람은 송영길은 누구야라고 규정하는 철학이 필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유시민 같으면은 진보적 자유주의자. 뭐 누구는 그다음에 좀 이회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보수주의자.
뭐 이런 거를 그게 붙여야 되는데 송영길 그러면 무슨 주의자라고 붙이기가 어려운 거야. 이거 뭐냐면은 담론으로서의 철학은 이분은 크게 관심이 없었다. 실용적 학문 중심으로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인천시장 하면서도 많이 이제 그런 걸 느꼈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실무 행정에 좀 많이 갔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자세가 되니까 제가 그때 목포에서 만났을 때 이미 제 태블릿 책을 3권은 다 읽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읽고 있대요. 이거 치려고. 그래서 어제도 다양한 이제 이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의 조작 수사를 얘기하는데 태블릿도 거론을 했어요. 근데 언론사가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네. 태블릿 관련해서 태블릿을 조작해서 한동훈 윤석열이 박근혜를 30년을 구형했다. 근데 왜 보수들이 지금 박근혜를 잡아놓은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냐. 그래서 보수까지도 이제 비판하면서 그걸 거론했었죠. 송영길 우리 의원도 변호사예요. 네, 변호사 활동을 별로 안 해가지고 다들 모르죠. 네. 네네네. 별로 한 적은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네,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했어요.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게 택시. 아마 내가 알기로는 노회찬. 예, 그쪽 그룹에서 택시 노조를 했어요. 네, 노회찬 그룹에서 그 인천에서 노동. 예, 택시 노조를 하다가 이제 택시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시 공부를 했어요. 고시가 늦게 됐다면서요. 네, 고시가 좀 늦게 됐죠. 늦게 되자마자 정치를 해가지고 변호사 활동은 거의 안 했다고. 네. 근데 고시가 사실 그때만 해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시절만 해도. 그렇죠. 요즘은 좀 쉬어져서 그런데. 자, 그 송영길 대표가 이 돈봉투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소환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송영길 대표가 2번째 출두를 했는데 네네. 이거 이제 진중권위는 쇼다. 네.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속한다 하려고 쇼를 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이거는 지금 검찰이 모든 돈봉투 수사를 사실상 마쳤어요. 네네. 그 이성만하고 윤관석 의원까지 체포동의안 냈다는 얘기는 그 둘이 송영길 대표 측근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럼 네. 수사 다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송영길 대표를 수사를 해야 돼 지금 분명히. 그렇죠. 근데 수사를 하지 않고 갑자기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으로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 얘기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조사할 때까지도 송영길 대표의 연관성이 안 나오니까 네네. 지금 불렀다가는 그냥 면죄만 주니까 나올 때까지 국회고 정당이고 소년 다 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의도에다가 키워드 송영길 쳐놓고 그렇죠. 나오는 거 다 털어보는구나 이제. 아니, 국회 사무처를 왜 텁니까, 그거를. 근데 야. 나올 때까지 털어. 그럼 송영길 대표는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 중단하고 왔잖아요. 네네. 그럼 빨리 소환해서 조사받고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구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나올 때까지 넌 기다려. 이게 지금 검찰의 수사 방식이 정당한 거냐. 그럼 왜 그 국내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 사실은 뭐 검찰이 들어오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이 검찰발 언론 보도가 소영길 도주하고 있다, 안 들어올 거다 이렇게 나오니까 들어왔고 윤석만하고 이성만 윤관석을 지금 체포동의안까지 냈으면은 네. 바로 소환해서 쏴야 되는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구속이 된다 그러면요, 또 이 윤석열 한동훈의 주특기 위증교사. 너 소영길 불어. 네. 그럼 내가 깎아줄게. 이 짓을 하려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빨리 송영길 대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네네. 다른 어떤 짓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검찰들이. 그러니까 어제 간 건 너무 정당하고 저는 그런 게 매일 가도 돼요, 매일 가도. 매일 가도 이건 정당한 거예요, 이거. 근데 그 송영길 대표가 직접 이 검찰청에 가는 모습 자체가 검찰하고 직접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유일하게. 어쨌든 그게 뭐 쇼는 아니고 가서 네. 조사받게 해달라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가니까 이제 기자들 다 몰려들고 유튜버들 뭐 진보 보수 다 몰려드니까 이 초점이 이제 송영길 쪽으로 오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과 맞서 싸우는 이 범 반 윤석열 진영의 지도자가 송영길을 부각되는 겁니다. 이거. 일단 뭐 저기 머리도 크시고 정치도 있고 해가지고 눈에 확 띄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만나봤을 때도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있어, 완전히. 완전히 감옥에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 간다고 뭐 때리긴 합니까? 밥을 안 주긴 합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감옥 가는 게.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겁이 없어지는 거죠. 야, 이분도 아마 감옥 몇 번 갔다 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옛날 감옥이니까 옛날 감옥은 좀 어려웠겠죠, 지금보다는. 요즘 감옥 더 좋아졌겠죠. 요즘 감옥을 제 이제 그걸 봤대요, 옥중수기를. 진짜 좋아졌다. 요즘에는 뭐 거의 뭐 까짓 거 하수구랑 비슷하기 때문에 감옥이라는 데가. 아니 운동도 많이 시켜주던가요? 운동은 이제 독방은 1시간씩 시켜주는데 네네. 이 홈방은 30분 하고. 네네. 근데 독방은 이렇게
혼자 한 요만한 한 20m 한 운동도 이렇게 혼자 해야 돼요. 독방. 네네네. 혼자 왔다 갔다 그냥 해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할 게 없잖아요. 운동장 나가면 뛰는 거 말고는. 네네. 저는 그냥 책 들고 나가서 그냥 잡지 읽기도 하고 뭐. 책에 대한 제한은 별로 없죠 요즘은. 없죠. 최근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요. 박근혜 대통령이 1년에 250건 들어와서 네. 책 그 발입수가 1위였는데 네. 제가 450건으로 1년 만에 엎어버렸어요. 아니 저는 요즘 변 대표님 저한테 뭐 괜히 좀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 카사노바 들어보셨? 본인하고 카사노바하고 닮았다 이야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아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워낙 다르니까. 아니 카사노바도 모험가. 그 카사노바가 본인이 뭐라 그러나 모험가라고 해서 직업이라고 했대요. 모험가이고 사상가이고 시인이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감옥 갔다 왔고. 저는 뭐 여자는 뭐 전혀 돌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지식계의 지식을 사랑하는 카사노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괜히 저 혼자 생각인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 저희 송영길 대표하고는 무슨 어떤 좀 결이라든가 어떤 이 방향으로 가자라는 좀 합의를 보셨어요? 전선이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윤석열 퇴진 운동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추상적이에요. 한마디로 추상적이다. 아까 말한 나는 윤석열이 싫어요. 네. 이거 가지고 안 되고 네. 이 정권 최대 핵심 문제가 뭐냐? 검찰 권력을 완전히 검사들이 사유화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딴 것도 무지하게 문제가 많지만 네네. 가장 비정상적이고 우리가 때려부숴야 될 게 검찰 권력 사유화해가지고 법원까지도 장악을 하니까 네네. 요걸 때려부숴야 되거든요.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제 수사를 전방위로 수사하기 때문에 돈 봉투 말고 또 다 잡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이제. 네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싸움 방식을 윤석열의 검찰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이 네네. 윤석열 검찰이 저지르는 수많은 부정부패, 범죄 비리, 조작 비리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내자. 네. 근데 지금도 수도 없이 조작을 할 겁니다. 근데 네. 이거를 제가 태블릿 PC 조작을 잡는데 6년 걸렸어요. 네네. 왜냐하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계속 증거를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한 증거를 안 내놔 검찰은. 이 증거를 받는데 또 소송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6년이 걸리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도 안 내는 것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국회가 도와주면 좀 편해지지 훨씬 않나요? 쉽죠. 법사위가 네. 해주면은 네. 저 같은 게 아무 도움 못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시 또 반환 소송을 들어가서 잡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 5년 6년 걸리는데 지금부터 이제 윤석열이 저지르는 범죄를 잡는다면 아무리 빨라 국회 도와도 2, 3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잡은 거 가지고 치자 일단은. 네네. 그래서 그거를 송영길 대표도 태블릿에 거론한 건데 태블릿은 6년 동안 다 완전히 범죄를 다 잡은 완성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때리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제 이제 송 대표가 뭐 여러 가지 거론하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거저거 건드리지 마라. 이거저거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송영길 대표 자기 사건만 얘기하라 그러는데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동훈 장관 집에서 집회를 합니다. 토요일 날. 네. 이거저거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한동훈이 조작한 태블릿 PC 그것만 건드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집 앞에서 이 메가폰 들고 떠들 때 한동훈 장관 답변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스픽스가 특별추혜팀을 구성했어요. 네네. 그래서 한동훈 등등 법사위원들을 다 물어보려는 거예요. 네네. 이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툭툭 몇 개 던져주는 과정에서 이제 저나 스픽스나 이제 한동훈을 포위해서 조여가는 거죠. 네네. 저는 한동훈 답변 못할 거라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다 잡혔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원래는 이건 있었어요. 저희가 특검제 4팀이 조작한 건 알았지만 저는 제가 제보를 받은 방법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의 후배들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을 때는 위험한 일은 주로 술자리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네. 한동훈은 술자리를 잘 안 낀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술자리에서 야, 나 믿고 조작해. 이랬을 거란 제보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태블릿 조작은 장시호하고 공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장시호가 누가 제일 친했냐고 한동훈이거든요. 장시호도 현대고등학교하고 현대고등학교하고 장시호가 한동훈 오빠라고 부르고 아이스크림을 한동훈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장시호가 검사실 가가지고 오빠는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럼 한동훈이가 주고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황상으로 누가 주도했냐? 장시호를 설득시켜야 돼. 이 태블릿 PC는 장시호가 제출한 거 돼 있잖아요. 네네. 장시호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최서원의 비서 거를 특검이 뺏어다가 장시호에서 주고 장시호 너 이거 네가 가져온 걸로 해. 이렇게 조작을 조사한 건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했겠냐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한동훈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한동훈이 그냥 주범이에요, 주범. 제가 이렇게 무진장 떠들고 다니고 칼럼도 쓰고 해요. 그럼 아까 한동훈이 송영길 대표로 이거저거 건드리지 말라며. 그럼 이건 답해야지. 이건 자기 건데. 자, 제가 그 법사위원회 민주당 국회의원들 명단 불러드릴게요. 간사 권칠승입니다. 그다음에 권인숙,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병계, 박주민, 소병철,
이탄희, 최강욱. 자, 요 분들이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자, 이분들께 뭐 저는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저기 변희재 대표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책을 좀 제대로 못 읽었어요. 제대로 못 읽어서 다 이해는 못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의혹이 있는 것들은 특히 이제 정권의 향배가 걸린 문제들은 이 법사위에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이분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인데 제 네네. 법사위원장 김도읍. 김도읍. 네. 김도읍이 원래 제가 태블릿 PC 조작 잡을 때 도와준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보수 쪽에서 가져온 이슈 아닙니까? 이게 뭐 누가 적이고 누가 그러니까 아군인지 막 섞여버렸네.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이 김도읍하고 김진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춘천 가서 집회할 때 김진태 의원한테 내가 공개 서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진태 의원도 조작은 100%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조작한지 모르고 있었는데 네네. 이걸 제가 한동으로 잡은 겁니다. 그럼 김진태 의원이 아무리 여당 도지사라도 네. 4년 동안 떠든 게 있거든. 심지어 윤석열 불러다가 청문회 때 네. 태블릿 가지고 박살냈어요, 윤석열을. 네네. 윤석열이 답변을 못합니다, 어바바바에서. 네. 나는 그것도 좀 왜 그런가 했었는데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태블릿 그거 받아가지고 뽀렌시켰으면은 봉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봉인 똑바로 돼 있냐 그랬을 때 윤석열이 답변을 못해. 네네.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봉인을 한 달 동안 안 하고 한 달 동안 15번을 키고 막 파일을 삭제하고 이런 짓을 했거든요. 네네. 윤석열이 답변 못한 거죠. 관련되는 영상들도 한번 모아봐야 되겠네요. 김진태 관련 영상은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시절 때 국정감사 때 영상이 있고 네네. 검찰총장 청문회 때 두 가지 영상이 있는데 그때 윤석열이 아무 말 답변을 못해 벌벌거리고 근데 이제 윤석열이 있었던 특검제 4팀이 한동훈이 조작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여당 도지사 이전에 네. 지식인 아닙니까 김진태는. 그리고 사실은 보수에서 지식인 논객 역할을 했어요. 논객 역할을. 김진태 김진태가. 지사가. 메신저가 이 정치하는 방식이 뭐 네. 뒤에서 조직 꾸리는 게 아니라 말로 정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따지면 유심히 비슷한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답변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춘천 가서도 이제 서신 보냈는데 내가 알고는 김진태는 그거 그냥 쉽게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근데 아마 뭐 타이밍 보겠죠. 재고. 그럼 결국은 윤석열 힘 빠지면 그거 어떻게 제가 그때 가서 이제 들고 나오겠네. 그때 가서 이제 나오겠지. 예. 보수 재건, 예. 양심적 보수를 되찾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겠군요. 야. 그러니까 보수에서 지금 튀어나올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원래 보수 쪽 이슈였기 때문에.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그때 그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그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안 되죠. 비추어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하,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송영길 대표는 태블릿 PC를 그냥 언급하는 수준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활동의 하나의 주요 축으로 주요 축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조작을 실시간 벌이고 있지만은 완벽하게 잡힌 건 없어요. 네네. 이제부터 잡아야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지금 송영길 대표는 목숨 걸고 싸움하고 있는데 완성된 무기가 필요한 거거든. 네네. 그것도 이 무기 하나 효과는 아까 말한 대로 원래 보수 쪽 무기였기 때문에 네네. 이걸 치고 들어갔을 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온갖 악행들 저지를 때 보수 애들이 지금 둘러싸고 막아주지 않습니까? 네네. 요 태블릿은 못 막아줘 보수가. 자기들이 나랑 같이 싸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고 계세요. 혹시 일본 가서 손석희 사장 만나야 되겠다. 손석희 사장은 우리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네. 이 태블릿 PC에 끼지 않은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 태블릿 PC의 진실의 문제는 알고 방송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네. 그러니까 이 김한수 실사용자 증거는 나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네. 제가 손석희 사장한테 공개 서신을 보냈죠. 네. 공문을. 근데 답변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이 JTBC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손석희가 그 당시에 보도부문 사장이긴 했지만 손석희한테 보고 안 했다. 전진배 지금 전 사장이에요. 전진배가 다 컨트롤했고 손석희 사장은 읽기만 했다. 다 이런 식으로 증언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쨌든 손석희 사장은 국민을 호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작에 안 껴도. 아니 손석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라는 것을 가지고 이 증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던진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국민의 절대 다수가 네. 중앙일보 그룹이라는 그래도 메이저 언론사고 손석희라는 브랜드를 신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태블릿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중앙 미디어 그룹의 손석희가 정도가 했으면 맞는 말이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서신 몇 번을 보냈을 때 대해서 손석희 사장은 사실 답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앙일보, JTBC한테 이거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이게 명분이 되는 게 JTBC가 보도할 때는 증거 자료가 많지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검찰로 넘어가면서 이 포렌식하면서 증거가 쫙 쏟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한수의 요금 납부 내역을 JTBC는 몰랐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드러났으면은 JTBC가 이거를 정정 보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문을 여러 번 쓰고 매주 우리 독자들이 JTBC 집회를 해요. 네. 네. 정정하라고. 근데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검찰과 한패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말하기 싫어서 보도 부분 없애버리려고 하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 참, 야. 그 종편이 적자는 많이 하지만은 지금 네. 종편 적자의 원흉은 넷플릭스한테 박살나서 그래요. 네. 네. 예능에서 다 꺼져버렸거든요, 넷플릭스한테. 그 보도 프로그램은 돈도 안 돈도 들어. 안 들어서 그걸로 먹고 살면 되는데 그걸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 아니 봉지욱 기자, 네네, 봉지욱 JTBC 기자. 출신의 네. 뉴스타파 기자가 직장을 옮겼는데도 뭐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JTBC에. 네. 그 JTBC 부장들하고 사회 갔대요, 등산을. 어. 그 겨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을 낸 바로 직후인데 책을 내자마자 저는 한동훈한테 공문을 쐈습니다. 네. 자백하라고 범죄. 네. 네. JTBC가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예민한 상황인지. 잘못 JTBC 통째 날아가는데 네. JTBC 안에서도 이게 다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꼼짝 못하는 걸 보고 그 등산에 갔던 사람들끼리는 야 이거 조작 걸린 거 맞는 것 같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게 조작 안 했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냐. 네. 그래서 정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JTBC의 이제 핵심들은 요거를 야 이거 딱 걸렸구나 이거.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책을 세우는 방식에서 에라이 보도 부분 없애버리자 그러면은 제가 들고 가서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상황들은 홍 회장이죠. 홍석현 회장 체제 때죠. 아들 체제. 홍정도 사장 체제. 홍정도 사장 그래서 체제는- 지금 저희 소송 대상이 홍정도로 돼 있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송영길 대표권을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두 분 앞으로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투쟁 방향. 일단은 저 안진걸 소장이 지금 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네네. 검찰과의 싸우는 범국민 운동기구를 만든다. 그러니까 촛불 행동은 폭을 넓게 윤석열 퇴진인데 이걸 네네. 좁혀야 된다 공격 타겟을. 좀 공부해야 되네 그러면. 예, 좀 좁혀서 네. 검찰 조작 윤석열 검찰 조작 날조 대응 공대위 이런 거를 만들어서 네네. 아까 말한 태블릿 PC부터 과거의 것들 이제 윤석열이 했던 것들 뭐 이것들 다 이제 발표하고 이제 이걸 널리 알리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송영길 대표의 싸움을 지원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촛불 행동은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곳이고 이 공대위 같은 경우에는 그 싸우는 무기, 예를 들자면 퇴진, 탄핵 이런 거 할 수 있는 정밀하게 구체적인 정밀하게, 무기를 예, 그러니까 만드는 정밀 타격이지. 대장간이네. 예, 대장간. 그러니까 촛불 행동은 좀 이제 이 막 때리는 거고 네네. 여기는 이제 정밀 타격. 네. 정밀 타격.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검찰하고 싸우는 게. 근데 저는 여러 가지 다루는데 태블릿 PC 하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뭐 김진태 도지사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이거는 일국의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조작을 했는데 이런 조작한 자들이 대통령하고 법무장관 하면 되는 거냐 이거. 그냥 그걸로 내려와야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스픽스에서 마키아벨리는 우리 송영길 대표 한번 제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송영길처럼 감옥 갈 각오로 싸워라. 한번 이렇게 한번 뽑아주십사 말씀드리고. 와이프한테 감옥 가는 거 허락 받았대요. 참야 네. 슬프고 우프고 슬픈 이야기다. 야 참. 옛날에 그 정봉주 의원 그 칸막이 쳐놓고 누워서 독방에서 자는 연습하고 있더라면 참 그때 제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만 이 독재 정권에서의 참 아픈 현실입니다. 자, 또 이야기는 우리 그 변희재 대표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재호 고문. 이게 지금 오인회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네네. 저는 지금 이 오인회에 대해서 이준석이 지금 잘못 찍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뭐 이건 이준석도 짚은 문제인데 배현진, 뭐 박대출,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이 별로 의미 없는 네이밍인데.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네네, 오인회가 될 네. 수가 없고 공식 기구고 네네. 박대출은 친박인데 네. 지금 요 정권 보면요 친이기가 득세하고 이제 친박이라는 거는 없어요 여기 완전히. 그러니까 김지원도 아웃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대출이 핵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니 일단은 이재호 고문이 윤석열 정부와 잘 싸우는 척하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야기 나오니까 박수치고 했어요. 찬성하고 했어요. 네. 그것도 웃긴 게 아니 이분이 그 이 윤석열 당의 고문이었더만 몰랐어요 다들. 근데 오인의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네.
이제 자기가 고문이라는 걸 밝히면서 내가 고문으로서 아는데 오인회 같은 건 없다. 아니 만약에 지금 이재호 씨는 마치 독립 언론 농객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에 오인회가 있는 거 없는 거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없다고 단언해요. 네, 네. 그거는 그 비선 조직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단언할 수 있으면요, 그건 핵심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에서의 십상시 비선이 있다 없다를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정권의 핵심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있다 그렇죠. 없다. 네, 그러니까 네. 이재호 씨가 방송 나가서 오인회는 없다라고 단언했다는 얘기는 이 정권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재호 고문하고 한 번씩 방송국에서 안 부딪히죠. 저는 이분을 제가 불렀는데 안 나옵니다. 어디에 불렀어요? 변강세 그 팟빵 같은 팟빵 기반에 그러니까 매불쇼 제작 회사 아닙니까? 네네네. 이재호 씨 다 죽은 사람 매불쇼가 키웠잖아요. 예, 예, 예. 저 팟빵 제작진이 박지원 씨 불렀어요. 박지원 씨 나왔어. 이재호 씨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나가는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제가 이재호 씨의 그 모든 정치적 음모를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박지원 대표하고는 직접 방송하셨어요, 그러면? 박지원 씨는 여러 번 했었죠. 거기서 혹시나 그 물어보셨어요? 이원 집정부제 스타일의 예. 그 권력 분점이 됐을 때 총리라든가 그런 거 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아니 이원 집정제는 자기 소신이라고 얘기를 했고 박지원 예, 씨는 예, 그리고 예. 자기는 거기서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야? 윤석열 치하에서는 안 한다, 총리 안 한다. 그럼 나름 그 선을 그은 겁니까, 박지원 그게 원장이? 아니라 이제 그 내가 볼 때는 이원 집정제 되면 총리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뭐 대통령 하겠다 그랬는데. 자, 그럼 그 더 좀 따져 묻지 그러셨어요. 따져 물었어요. 윤석열 치하에서 책임 총리 할 수 있느냐 아. 없느냐? 윤석열 정권 나는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그랬는데 박지원 씨는 네, 그럼 위험하다. 네, 우리가 윤석열을 잘 가게 도와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체제하에서 이원 집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윤석열이는 술만 마시는 대통령, 네. 실세 총리가 다 가난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저기 윤석열은 학교는 안 가나요? 학교 안 보내 이제 안 가게 해주고 임기 채워주는 조건으로 권력 내놔. 너는 밖에 나가 술이나 마셔. 우리가 할게. 이게 지금 이재호 박지원의 음모거든요, 이게. 뭐 참 동의가 안 되네요. 음. 자, 그럼 이재호 고문이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게 또 MB계들의 재등장과 어떤 식의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인의 친애가 여기는 이 정권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세력이 뭉쳐 있는데요. 세 가지 세력. 검찰 세력하고 무당 세력하고 네. 이명박 세력이. 김건희는 어디에 있어? 그 무당 세력. 3파전인데 네, 네.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친이계들이 다 장악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친이계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실력 있죠. 네. 친이계들이 그러니까 친박계하고 비교했을 때 친박계는 박근혜 한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냥. 네. 당선 다 돼. 네. 근데 친이계는 이명박 붙잡고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영향력이 없어. 워낙 인기도 없으니까 개인기가 뛰어나요. 그냥 개인기가. 네. 이동관이든 이재호든 지금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이분이 워낙 조심한 사람이어서 상황실장 한호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실장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계 내에서요. 그래도 가장 좀 품성도 바르고 일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이명박 때 이동관이 홍보수석할 때 한호섭이 홍보국장했어요. 거기 또 당의 당직자도 했고. 더군다나 이제 2조계입니다. 네.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정권의 3인방이라 그러면 사실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이동관, 이재호, 한호섭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상황실장이잖아요. 이제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가면은 그 부총리급입니다. 그거. 네, 네. 그 이재호 이제 상임고문하고 요 3인방이 MB계 이제 핵심들이고 검찰계하고 무당계를 다 쓸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되냐?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의 내정 확정이에요 지금. 내정 확정. 그거는 이명박계가 이제 다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네. 무당계나 검찰계에서 아니 이동관은 지금 학폭 똑같이 걸렸어요. 네, 네. 그리고 MB 때 그 뭐했으면 MB 때 결국 그 KBS, MBC 그거 장악하다가 그냥 계속 사고 치고 다녔잖아요. 그런 사람을 10년이 지난 정권에서 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네, 네. 이거는 검찰계하고 무당계가 막으려고 했을 때 막을 힘이 없는 거지 이동관은. 아니 이동관 말고 그렇게 사람이 없나? 그거 부총리급인데. 그거 줄 섰을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네, 네. 이동관은 못 막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물론 뭐 당연히 언론 탄압하겠죠, 그죠? 탄압하고 어느 정도 이 개입을 해가지고 주문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분도 좀 이제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이어서
MB 때 실패했어 이 사람은. 네네. 그래서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KBS, MBC 사장 꽂아가지고 그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지금은 KBS, MBC는 더 극단적인 투쟁을 할 걸요 그때보다. 그렇죠. 네. 그게 또 이동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언론 장악이에요. 이건 이미. 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아마 이 YTN 팔고 고용방송들 쫙쫙 팔아 넘길 겁니다. 저거. 야, 오히려 길게 보고. 연합TV 팔고 그래서 이동관을 왜 조중동이나 이쪽에 지지하겠냐. 약속 다 됐을 거예요. 심지어 MBC 같은 것도 팔 수 있죠. 그럼 좋게 말하면 이런 거네. 공영방송이든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방송해야 될 역할들을 민간 시장에 완전히 다 넘겨줘 버리는. 조중동한테 조중동하고 전경련한테 팔아넘겨.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권력의 향배에 관계없이 영원한 권력을 누릴 수 그게 있겠네. 이제 MB계는 그렇게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재벌과 조중동에 충성해서 그 힘 가지고 영구 집권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국가 자산들을 다 조중동하고 전경련에 팔아넘길 거고 그렇기 위해서 지금 김병준이 글로 들어가 전경련 회장은 왜 합니까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김병준이. 네. 그 김병준이 바로 한호석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일당에게는 또 꿈을 좀 떼주면 그만인 거고 그 사람들 뭐 검찰 수준이 한 세네 명만 떼주고 윤석열이 네. 술만 좀 주고 안주 좀 주고 그럼 충분하다. 그래서 아마 김건희는 아마 밟아버리겠죠 이 사람들. 김건희가 센데 세다던데.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세지만 네. 뭐 이 사람들이야 뭐 까짓 거 김건희는 물론 뭐 이제 윤석열이 권력을 내놓게 되면 예, 예. 김건희 권력이라는 것은 예. 없어질 수밖에 이제 없죠. 김건희 컨트롤하게 들어올 거고 아마 윤석열은 술 준다 그러면 오케이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김건희하고 한판 붙겠죠. 아, 근데 이 사람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 MB 쪽이 그때 정권을 똑바로 운영 못 해가지고 완전히 그때 말기 때 끝장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박근혜가 투입됐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예, 예. 그랬을 때 진짜 이명박 쪽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공천 받으려고 박근혜한테 나는 이명박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고 다녔는데 유일하게 그 이명박 측근 중에서요 이동관 한 명만 종로에 출마하면서 나는 이명박 사람이다. 이명박을 평가하듯이 나를 평가해라. 당연히 떨어졌지. 뭐 이재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의 그 소신을 지켰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10년 동안 바닥에 있다가 박근혜 정권 때 얼마나 바닥에 있었겠습니까? 네. 밑에서 탄핵을 주도하면서 엎어치기 하면서 윤석열에 빌붙어서 윤석열 정권을 통째로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호나 이동관이나 한호선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요. 우리가 한 서너 가지의 설이 이제 쭉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 첫 번째 설, 변희재 설입니다. 변 대표님의 주장은 이거잖아요. 이 태블릿 PC라든가 법률적인 결정적 증거들, 검찰이 조작한 것들을 터뜨려 가지고 지지율 폭락시켜 가지고 국민적 저항을 만들어서 끌어내리자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거.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국면에서의 분란을 활용해 가지고 이걸 하나의 이 탄핵 국면으로 끌고 가야 된다. 뭐 12월 1, 2월 설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봉주 설. 정봉주 설은 국민의힘을 분화시켜 가지고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야 된다는 설. 그다음에 마지막에 금방 말씀했던 이재호 박지원 설. 책임 총리제 형태로 안전판을 보장을 해주고 윤석열의 안전판을 보장해주고 권력을 뺏는다. 뭐 안 좋은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런 부분에서 이게 3번, 4번을 어떻게 보면은 기획적 요소에서 윤석열 측근들이 또는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안인 거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MB계만 가능한 건데 네. 여기서 민주당 내에서 제가 좀 짚고 싶은 거는 동조자가 있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총선 때 이 대우를 못 갖춰서 네네.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는 거는 저는 그 기대는 빨리 버리는 게 좋다고 보는 게 MB계들이 이 판을 짤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검찰들이 협박하는 거지. 니네가 선거 치면 다 죽는다. 우리가 해줄게 그랬을 때 MB계들은 최소한 이제 이거 보수들을 동원해가지고 5대5까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들이받고 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이제 전광훈이 약간 이 상태가 이상하다 싶었더니 맞겠구나. 왜냐 강승규도 MB계잖아요. 그러니까 전광훈을 검찰 애들이 날리려고 그랬는데 저는 한우섭이라는 사람 정도 머리면은 전광훈이 이용할 거라고 봤는데 전광훈이 날려놓고도 강승규 시민사회 속에 계속 전화해서 전광훈하고 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광훈 말로는. 네네. 그렇게 할 거예요. MB계들은. 네네. 그래서 전광훈이 동원하고 그 보수 떨거지를 동원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5대5까지 만든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지금 MB계들은 윤석열과 협박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이재호는 계속 우선을 까요. 네네. 근데 이재호와 완전히 암수 한 몸인 이명박은 우선을 찬양을 하고 있어.
이게 공작이거든요, 한마디로. 네. 한 놈은 칼 들고 한 놈은 당근 들고 이제 네. 둘러싸가지고 한마디로 윤석열을 똘똘똘똘 말아먹는 거죠, 이거 지금.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네. 이동관이나 아까 한호섭이나 태블릿 PC 워낙 잘 알아요. 음. 왜냐하면 제가 MB 때 제가 미디어치를 창간했기 때문에요. 네. 이 사람들이 그때 광고병 가지고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수 매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미디어치를 많이 이제 알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동관이나 잘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뭐 개인적 관계가 있으니까 면회도 오고 석방도 해주고, 그럼 제가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태블릿 PC 대해서. 그러니까 이동관이나 MB애들이 더 잘 알아, 친박보다 이거를. 그 실제로 제가 최근에도 만나가지고 제가 다 설명도 했고. 알아요. 이거 문제 있다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했을 때 내가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의 실력으로 보면은 한동훈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예. 윤석열까지 안 오게끔 아마 근데- 그렇게 정리할 겁니다, 이거. 한동훈 총리설도 사실은 근거가 있다는데요. 제가 들어보면. 그거는 이제 한동훈이 저 당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선거 때 끼지 말라고. 네. 네. 이제 그런 얘기고. 아니 윤석열 입장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MB 세력과의 협력과 또는 협박 관계의 공생 방식이 있고 최고의 제일 좋은 방식은 전두환 노태주처럼 자기 세력 내에서 후계자를 뽑아가지고 그 후계자가 성장해 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게 한동훈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B계에서는 한동훈 죽여야죠. MB에서는 한동훈 죽인다. MB계에서는요, 대통령 선거를 없애려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총리 가지고 나눠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호, 박지원, 김무성 뭐 나눠 먹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후계자를 죽여야 돼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죽일 건데 네. 한동훈 죽일 때 태블릿 PC로 이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야, 변 대표님이 그 보기보다 참 이 그 권모술수가 아니, 탁월한데. 제가 이 사람들이 잘한다니까 태블릿 PC 문제를. 근데 윤석열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장시호 관계가 한동훈이가 주도한 게 맞으니까 한동훈 잘라버리고 그냥 거기서 정리하자. 그러면은 그 우리 변 대표가 MB계 저하고 이제- 비판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딜을 치자 그러겠지. 네. 여기서 끝내자. 네, 넌 네. 어쨌든 뭐 태블릿 조작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저하고 딜 치려고 올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저하고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사이들이고 다. 자, 그러면은 변 대표가 주장했던 태블릿 PC 건이 1번이 되는 게 아니고 변 대표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4번이 돼버리면 어떡할지. 그러니까 이재호가 구상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태블릿으로 검사들 치고 네. 자기들이 내각제에서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네. 그리고 그걸 동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죠, 그거는. 내가 이번 집정체는 내가 절대로 막아야 되는 거고 안 되죠, 그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은 변 대표도 2중 3중 플레이를 좀 해야 되나요? 아니 저는 뭐 이중산인 플레이 없이 내가 뭐 다 얘기했듯이 나 이재호를 제가 치고 있잖아요. 저렇게 네, 하면 안 된다. 네. 정상적으로 윤석열 끌어내려야지. 윤석열하고 딜 쳐가지고 뭐 지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동의 없이 권력을 찬탈하는 거예요, 저건 지금. 그러면은 변 대표도 결국은 그 와중에서 그 사람들이 구상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태블릿 PC가 송영길이라든가 민주당 세력의 뭐 좀 강한 부위들, 탄핵을 주장하는 부위들을 손을 잡아야 되는 이게 거예요. 이제 소영길 대표나 그리고 박근혜나 네네. 이게 박근혜가 이제 원수진 사람들이 사실은 이명박이 아니라 이재호예요. 이조다. 이명박이나 이상득은 잘해줬어요, 박근혜하고. 네네. 이재호하고 바로 이동관이에요. 근데 지금 박근혜 볼 때 이 사람도 또 들어왔잖아요, 정권에. 네네. 가만두면 안 되는 입장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그 칼을 들고서 박근혜란 말이에요. 네네. 뭐 저는 이제 진실을 밝힌 거고 이걸로 네네. 정치적 무기를 쓸 사람들은 송영길하고 박근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해줘야 되는 거지 사실은. 아니 이제 변 대표 이야기에서는 MB계도 이걸 무기로도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MB계들은 이거를 검찰만 싹 도려내려는 거예요. 검찰만 싹 싹 도려내고 이제 윤석열 정권 유식지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먹으려고 하는 거고 네네. 판을 엎어야 되는 사람들은 송영길하고 박근혜. 그렇게 하니까 딱 이 내가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야 핵심 코어는 변희재구나 이렇게 지금 느껴지는 저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한마디로 무기상. 저는 무기를 소영길한테도 팔고 박근혜한테도 팔고 이지원한테도 팔고 저 그래야 돼요. 아 진짜 우리 변희재 대표의 지지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니 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 저는 윤석열이 총책임자라 보기 때문에 네네네. 윤석열 감옥 보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재밌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변희재인 걸 아시죠? 이제 우리가 윤석열이나 한동훈 둘만 끌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여의도 자체가 이미 저는 한계에 왔다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걸 또 이명박계가 들어오고 박전이 들어와서 한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 사람들만 들어오냐? 손학규 뭐 다 들어옵니다 이거 이러면. 손학규 또 저기 거국 내각 총리 이런 거 하고 싶어 할지 거기다 몰라요. 지금 뒤에 안 보이고 있지만은 뒤에서 모든 조직을 누가 움직이는데 여권 조직을 김무성이가 또 들어와요. 이게 정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 김무성의 파워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술값 파워요. 술값 파워. 네. 제가 여의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김경재총재가 여의도에서 술값은 저축이라 생각해라. 술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남아 있는 거다. 제가 보니까 여권의 이제 최고의 비선 실세는 김무성, 김무성이 조직 따지고 있죠. 민주당 계열에서는 전해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김무성이 않지만. 뭐 이재호 이미 다 장악 끝났어요. 친이계한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변희재 대표의 정치 일정 잠시 듣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안에 그 검찰 조작 대응 범국민운동기구를 띄워서 지금 스픽스가 취재하는데 우리가 이제 힘을 보태서 이제 그 기구 입장에서 한동훈한테 쏴야죠, 공문을. 네네. 답변하라고. 그래서 한동훈을 몰아붙여서 저희가 한동훈을 계속 몰아붙이면 아까 말한 대로 이재호나 한호섭이 한동훈 선언서 해결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일단 거기까지 가야 돼요. 네네. 그 뒤에 송영길 대표나 박근혜가 싸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일단 이 조작의 인정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뭐 한두 달이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 뒤에 이제 싸워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뒤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2차전을 벌이는 거죠. 네, 이 스케줄도 가면 연말 안에 뭐 저는 무조건 끌어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MB계가 정권 잡고 싶으면요 끌어내린 다음에 선거 치르라는 거야 MB계도 뒤에서 뺏어가지 말고 이재호 대망론도 나오겠다. 아 이재호 실세총리 예, 당연하죠. 예. 아니 대통령 출마. 그 사람들은 네. 이걸 알아. 이게 자기들이 국민적 인기 없다는 거 알아서 그래서 네. 총리를 하고 싶어하는 거야 전부 다. 김무성이나 이재호나 박지원이나 네네. 개파 가지고 이제 나눠 먹잖아요. 그 돈 뿌려가지고 이제. 그게 참 사고 자체가 내각제적 사고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자기들이 사실은 어떤 대통령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호든 박지원이든 김무성이든. 근데 국민적 인기가 없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 손학규까지 모여서 이제 나눠 먹는 게 내각제거든요. 민주당의 전해철도 비슷해요. 조금 훨씬 젊으시지만, 네. 훨씬 젊으시지만.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낙연이라든지 다 이제 혹할 거예요 여기에.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변희재 대표님하고 앞으로의 우리 정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눠봤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송영길처럼 감옥갈 각오하고 싸워라라는 게 이 하나의 투쟁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MB계가 움직이는 모습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여기 하나 보태자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중에 뉴라이트 또는 과거 민중당 출신들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보해 주시면 이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그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